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회담으로 끝날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고요. 또 미중 간 새로운 냉전으로 비화돼 가고 있는 그 무역전쟁 소식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역사적인 이번 북미 정상회담, 2차 회담 개최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개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현재 정상회담과 관련된 조율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북미가 톱다운식 방식의 그 외교 채널을 다시 가동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구구절 때 그 북한이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등장시키지 않았던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볼 때도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한다든지 핵 사찰을 수용하는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얻어낼 수가 있다면 중간 선거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내놓을 통큰 선물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 간의 시각차가 분명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 협상 과정에서 개최 시기라든지 장소는 좀 매우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성사 여부를 놓고도 그렇고 배경도 좀 궁금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진짜 이유가 일단 궁금합니다. 또 비핵화 카드로 미국의 종전선언을 좀 줄기차게 요구하는 배경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북미 관계가 악화됐을 때 친서 외교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상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북한이 미국의 정치 상황을 예측한 뒤에 내린 그 전략이라고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는 폼페오 국무장관 때문에 협상에 진척이 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리더십을 활용해서 대북 제재 압력을 완화시킨다든지 나아가 종전선언을 노리고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 그 북한 전문가들이 오늘 아침에 기고한 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9월 18일 남북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평화 노선 메시지를 9월 말 유엔 총회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신 전달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뒤 10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시킨다는 게 북한의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북한 의도대로 평화 공세가 계속 진행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에 승리하게 된다면 북한이 일조를 하는 만큼 아무래도 연내 한반도의 종전 선언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친서 외교로 북미 관계가 일단 훈풍 모드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만 과연 완전한 비핵화와 또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빅딜 가능성이 좀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관심사겠죠. 네,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를 동시에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는 대형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실은 또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인데요. 북한이 60개 정도로 추정되는 핵탄두에 대해서 핵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은닉한 모든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 위치가 발각이 되는 만큼 일방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한다면 단계적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급해진 트럼프의 심리를 북한이 역이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제적 보상 그리고 제재 해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둘러싼 진행이 앞으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무역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그 3차 추가 관세 2천억 달러 말고도 중국산 제품 2,670억 달러치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마쳤다고 하던데 이쯤 되면 미중 관계가 무역 전쟁이 아니라 냉전 시대에 다시 돌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미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패권 전략 그리고 미국의 일강 지위를 잃어버릴 거라는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의회도 중국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미 외국인 투자위원회법이라든지 국방권한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대만의 무기 공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중 관계는 무역 마찰에 이어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냉전 단계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든지 포드의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이전하는 요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동맹국들에게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중국이 보유한 달러를 동결시킨다든지 중국으로 달러 공급을 막는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냉전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고요. 결국은 서로의 체력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 전쟁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까요? 네, 해외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자료를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기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실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게 미국에 양보하고 화해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폐기는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수준까지 가열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규제한다든지 불매운동,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하는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트럼프도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을 쓰는 장기화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는데요. 새로운 냉전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이 발생할 시나리오도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미중 간에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장기화되는 갈등 속에서는 갑작스러운 경기 하락이라든지 환율 변동이 커졌을 경우에는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중 대중국 제재가 좀 현실화됐을 때요, 추가로 됐을 때 미중 양국 간의 좀 경제적인 영향,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에는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2천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0.6% 정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싫어하는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망에 부품을 공급해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